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고민 해결해드릴 주식 챔피언 멘토 김도우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의 주식 고민들을 많이 들어드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들을 많이 제시해 드릴 텐데요. 자, 시장이 중요한 이벤트를 지나고 어려운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의 이벤트성에 대한 반영이 충분히 되고 있는 관점이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다음에 어떤 이벤트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앞으로 이제 기업들의 변화는 어떻게 하는가, 개별적인 어떤 접근성을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 시장의 흐름을 좀 점검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종목들 가지고 계신 것들 좀 살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전화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772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전화 접수 받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의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역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체크 포인트를 한번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요, 저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 금리가 금리는 동결됐습니다. 근데 역시 중요한 거는 점도표와 그리고 파월의 어떤 금리 기조에 대한 부분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파월은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역시 금리 동결을 하면서 나왔다는 부분에서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유가에 대한 압박, 그러니까 물가가 다시 상품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유가의 압박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물가가 2%에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강한 기조가 필요하다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하지만 점도표에서는 이번 다음까지에 대해서 5.7%대의 어떤 금리에 대한 정점 이후에 하락세로 바뀌면서 2024년, 5년 이어지면서 금리가 조금씩 다운 사이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나 이런 기업들 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시점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결국 이후에 조금 숨통이 트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기대감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도 가파르게 조금 더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350원대 위쪽에서는 조금 움직임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350원 위로 강력한 시그널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한 1350원대부터 환율 쪽으로 해지 수단이 나올 거고, 만약 위로 간다라면 오히려 환율에 해지 수단으로 투자를 조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은 외국인 수급의 어떤 매도가 강력하게 일어나면서 선물 시장에서 거의 지금 이제 1조 가까이의 순매도가 조금 높아지고 있는 흐름인데, 전반적으로 대형주 쪽에 대한 하락 사이클의 흐름성이 조금 더 뚜렷하고, 거의 코스닥 상위 쪽이었던 에코프로가 기술적 반등 이후에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코스닥 시장 역시 약세를 보입니다. 대형주 쪽에서는 역시 우리나라는 미국 시장의 나스닥, 또 기술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의 향후의 미래에 대한 부분들의 전망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높게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성장성이겠죠. 그런 부분이 둔화되면 우리는 성장에 투자하는 입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치보다는 성장 쪽의 투자성이 굉장히 지금 2차 전지 때문에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상황은 전일 있었던 여파가 조금 추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1.4%대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아래쪽으로 다운 사이클, 최근에 있었던 2,500선까지 한 번 더 압박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낮은 위치로 좀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840포인트대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라인 때까지는 조금 내려와야 좀 안정권에 진입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역시 반등이라는 부분도 지금 내려오는 쪽에서 이 주도하고 있는 섹터들, 하락을 이끌고 있는 섹터들의 반등이 있을 거라고 보시고, 지수 자체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당장에 이 짧은 시선으로 본다면 내려가고 있는 부분에서 압박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수,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경제적인 신호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작년 10월 달의 개점에서 현재까지의 어떤 지수는 우상향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고요. 많은 기업들이 작년 10월 달 그리고 연말에 이 바닥을 찍어놓고 지금 현재 흐름에서 추가적으로 내려왔던 부분에서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조금 중소형 쪽에서 테마의 급등성이 나오는 종목들의 이유가 거의 대부분의 패턴이 그러합니다. 작년 10월 달, 11월 달에 시장이 바닥에 잡혀져 있다가 조정을 주다가 갑자기 튀어 올라가는 모습들, 그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는데, 그만큼 시장의 매수세, 그러니까 수급,
그러니까 참여도가 낮은 이 수급에 대한 그 수요가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약세의 원인이다라고 생각되고요. 역시 관망성이 계속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려올 때 저는 역시 좀 긴 호흡으로 간다는 측면과 안전한 측면을 번다라고 했을 때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어제도 D램 가격, DDR4 가격이 조금 올라서는 0.4%대 정도 올라가는 가격이 인상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었을 때 역시 반도체 쪽에는 초점을 계속 유지하면서 조각 투자를 해나가는 게 적립식으로 해두는 게 좋지 않나라고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조금 주춤할 수 있으나 역시 하방 경직성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한번 크게 휘둘러주고 가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만고만하게 가는 것보다는 한번 시원하게 흔들어주고 다시 반등 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시원하게 흔들어줄 때는 조금 담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역시 개별 종목의 어떤 장세가 뚜렷한 만큼 내 종목에 대한 흐름성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소외성도 많이 느끼고 계실 텐데 그런 종목들 상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플리토, 어떤 거요? 플리토. 플리터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네. 33,000원에 50%요. 33,000원에 50%요? 네. 이 종목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때 한참 AI주 뭐 언어데이트 해가지고 네. 33,000원이면 왔다 갔다 하네요. 그죠? 계속 최근에 뭐 조금 올랐다가 내려오고 올랐다 내려오는데 최근에 사신 거예요? 아니요, 한 20일 정도 좀 됐어요. 근데 요새 계속 내려가던데요? 내려갔다고요? 올라갔다가 예. 내려왔는데 매일 체크를 안 하시나 보네요. 그죠? 했는데요, 매일. 아, 그래요? 그럼 뭐 수익도 났었고 네. 뭐 잠깐 약 수익은 해도 그래도 한 7, 8% 예, 정도 예.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반복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흐름이 정말 그랬어요, 예. 네, 정말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이라는 건 내가 차트에 대해서 뭐 또 공부를 하고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주가가 네. 어떻게 올라가고 어떻게 내려가는가 우리가 막 콧가창에 있는 가격만 봐서는 오늘은 얼마네 오늘 얼마나 했을 때는 그 흐름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매일매일 움직이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 화면 보고 계세요? 네네. 네, 근데 차트를 보면은 지금 얘는 어머님 생각하신 대로 보면은 35,000원대랑 25,000원대 정도 쪽에서 위로 계속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올라 내려갔다 반복하는 게 보이시죠? 올랐다 네. 내려왔다 올랐다 내려왔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이슈가 없어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료적인 게 뭐 그 언어 쪽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내용성이 있겠지만 그런 재료가 네. 반영이 이미 됐던 부분이고 요즘 이미 그런 게 많이 이제 시중에서 뭐 쓰여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특별한 약간 테마성 움직임이 필요한데 이 기업이 그런 부분에서 이익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아니에요. 이익성이 좋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테마라고 하죠. 테마. 기대감 같은 걸로 일시적으로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 갇히는 네. 흐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주가가 올랐던 게 2021년부터 강한 사이클로 한번 올라오고 계속 맴돌고 있거든요. 이런 기업은 제가 봤을 때는 가지고 있는 부분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무 구조가 돈을 벌고 있지 않는데 뭐 자산 가치가 좀 안정적이지 않아요. 이 기업도 소형주잖아요. 좀 그렇게 높은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업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수가 그래 멀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리하시고 현금화하세요. 매수가에서. 아시겠죠? 비중을 50... 33,000원일까요? 네, 33,000원에서 전부 다 현금화하세요. 이 기업은 50%난 어머님 자산의 50%나 되는 큰 비중을 두고 있을 만한 그런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네. 아시겠죠? 아, 네. 잘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눈익이요. 누닛이요? 예, 눈익. 야, 매수가 비중은요? 26만 원에 매수가 30%요. 26만 원에 30%요? 예, 예. 26만 원에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 올라올래 샀더니 또 물려. 아우, 나 환장. 어머니, 누가 네? 사라고 했어요? TV에서 사라 그랬죠? 네. 네. 아우, 머리 아파.
예, 근데 이거는 어머니가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습관을 바꿔야 빨리 돼요. 갖고 있대. 예, 바꿔야 돼. 이거는 어머니가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처음이 아닐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그쵸? 네, 많아요.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거는 어머니가 투자 성향을 빨리 바꿔야 돼요. 바뀌지 않으면은 일단 투자를 멈추셔야 돼요, 어머니. 자꾸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주가가 떨어지는 걸 눈으로 지켜보는 걸 먼저 연습하셔야 돼요. 주가가 많이 내려오고 막 안 좋다 하는 기업이 내려가다 이렇게 막 주가가 내려가잖아요. 우리 막 보고 있으면 그렇죠. 예. 주가가 밑으로 쭉 내려가다가 내려가는데 그 내려가는 각도 우리 각도는 아시잖아요. 이렇게 그죠? 예. 네, 그런 각도가 이렇게 쭉 내려가다 갑자기 조금 이 각도가 이제 완만해질 때 그럴 때 자꾸 이제 한번 사볼까 나한테 익숙한 종목 내가 보던 기업 그렇게 사야 되는데 지금 눈이 화면 보고 계세요. 예, 보고 있어요. 지금 얘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 게 보이세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볼까요? 알아요.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이거는 뭐 주가의 어떤 상담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머님이 그냥 지금 습관화돼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TV에서 뉴스 나오는 건데 좋다 하는데 저 좋다는 얘기가 계속 있고 진짜 좋네라는 걸 느끼고 사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좋다라고 할 때 좋아? 맞아? 의심하다가 진짜 주가가 많이 오니까 와 진짜 좋은 거 맞네 하고 확인하고 사버리잖아요. 그 이미 많이 올라버린 거지.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예. 이거는 어머님이 진짜 잘못 사신 거예요. 이거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 또 완전 최고점에 솔직히 말해서 유닛이 너무 좋은데 내용이 너무 좋고 이 기업에 대한 이슈는 저도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전 쳐다도 안 봐요. 그러니까 사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좋지만 그래서 이거는 이 변동성이 여기 위에서 한 번 더 왔다 갔다 해줄 텐데 매수가 근처도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막 답답하고 더 올라가는 거는 저도 몰라요. 이게 30만 원 갈지 100만 원 갈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시겠죠? 근데 이게 결국 잘못 산 거잖아요. 이거는 확 혹해서 산 거잖아요. 그죠? 올라온 상황에서 막 조정을 주고 이런 때도 아니고 정말 올라가고 있는 꼭대기에 사셔가지고. 근데 그죠? 어제 너무 많이 빠지더라고요. 네, 아직 빠지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 장중에 있는 변동성인데 어머님한테는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변동성이 좋을 때 막 활발할 때 사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활발하고 이 차익 신호도 나오고 막 이 변동성이 세니까 어머님 정리하셔야 돼요. 저는 이거 그냥 어머님 현금하시고 매매를 멈추세요. 아시겠죠? 좀 약간 지금 팔으라고요? 네, 저는 반등을 기다리는 것도 저는 솔직히 제가 이걸 맞출 수가 없잖아요. 이게 올라올 겁니다, 내려올 겁니다 이런 거 정확하게 얘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제가 이거 올라오면 파세요라는. 유성 선장가 뭐 한다며요? 그걸 하든 안 하든 그게 이제 재료가 소멸이 돼서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오를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어떤 매수 위치성은 올바른 위치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투자 처음 시작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신고가 매매도 어느 적정선이지 이거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의 선택입니다. 전하면 이거는 애초에 매수가 잘못됐다는 판단에서 저는 매도 의견 드리고 현금화 쪽으로 전략 드리겠습니다. 올라왔네, 더 올라갔네, 저를 탓하시든 아니든 저는 매도 의견입니다. 잘 참고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전문가님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입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예, 하이닉스를요 13만 5천 원에 3년 전에 20%를 샀는데요. 네. 이것을 감자시킨다는데 이것이 감자시키면 없어져 버린다고 사람들이 근데 지금 팔아버릴까요? 감자시킨다고 이것을 무상감자나 유상감자 그러면 증권이 반대로 떨어져 버린다고 사람들이 팔아버리라고요? 저는 들어보지 못한 얘기인데 갑자기 하이닉스가 감자를 한다고요? 예, 아이도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저 아직까지 그런 이슈까지는 접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그래서 일단은 뭐 그 내용을 떠나서 하이닉스라는 기업은 그렇게 어머님한테 악의적인 기업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뭐 소문인지 아닌지 저도 모르겠어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어머님 주변에 역시 누가 얘기하는 얘기에 대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하이닉스는 그렇게 어머님한테 그런 식으로 어떤 줄만한 기업이 아니잖아요. 어머니 하이닉스가 어떤 기업인지 아시죠? 예, 좋다고 해서 샀어요. 네, 그러니까 좋아요. 좋은 기업도 많고요.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좀 있었지만 최근에 좋은 흐름이 이미 왔었고 지금 많이 회복이 된 단계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저는 향후에 좀 더 어머니가 길게 가면요.
손해 안 보고 수익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근데 이제 이 그리고- 부분이 가격적으로 이제 많이 회복이 됐는데 이제 내가 네. 어떤 대응을 해주냐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머님이 뭐 좀 줄이고 나중에 내려오면 더 늘리고 해서 가격을 네. 맞추고 이런 게 하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들고 가셔가지고요. 지금 누가 어떻게 얘기를 하든 저는 반도체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안 좋다고 네.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면 봐오는 삼성, 예. 내년에 그러면 어떤 삼성전자를 팔아서 하이닉스 더 살까요? 아니요, 그냥 둘 다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팔지 말고. 네, 삼성전자 저 수익 하이닉스 중이시면은 좀 챙기시고 조금 옮기셔도 되는데. 삼성전자요? 네. 아니 수익성 아니에요. 마이너스 30%인가 50%인가. 근데 그러니까 다 팔지 마시고요. 두 기업은 좀 네. 믿고 가셔도 돼요, 어머니. 삼성전자요? 네, 어머니 지금 나 굉장히 이거 살라고 급하세요. 영상. 어머니, 제가 네? 얘기 좀 할까요? 죄송한데. 네, 네. 어머니 굉장히 급하세요. 저한테는 네. 뭐 어머님이 지금 하루하루 뭐 급하게 어떤 결정을 내린다라고 해서요. 어머님 네. 마음대로 이렇게 수장 가져가는 게 어머니한테는 항상 후회밖에 안 오실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좀 급하게 자꾸 어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 차분하게 보세요. 그 차분하게 좀 긴 호흡을 봐야 돼 투자를 해놓으시고 마음만 계속 앞서고 계신 거예요. 그거 한 2년 가만히 있어 볼까요? 2년이요? 그 2년 네. 가만히 있어도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2년 정도면 네. 충분히 좋은 상황이 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지 말고. 네,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좀 믿고 가셔도 네. 되는 기업이잖아요. 이 기업들이 망하면 우리나라 시장 전체가 큰 폭발이 일어날 정도인데 좋은 쪽으로 네. 회복하고 있는 단계인데 여기서 어떤 네. 매도나 정리하는 것보다는 기다려줄 필요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고마워요,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두산요. 두산이요? 네, 걱정돼요. 매수가가 얼마세요? 매수가 13만 원 4천. 13만 4천 원이요? 네, 비중이 14%요. 14%요? 네, 네. 제가 최근에 방송에서 가장 제가 운영하는 뭐 컨텐츠도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거든요. 너무 급해져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대형주만 매매하던 어머님들이 갑자기 중소형 쪽에 뭐 맛도 보다가 아니다 싶어서 안 하는데 그러니까 TV에서 좋다고 하고 좋다 하는 걸 자꾸 사게 되는 부분들이 자꾸 많이 생겨요. 원래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 안 하셨죠? 아니지 않아요? 네, 네, 근데 갑자기 이제 좀 나도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없고 내 계좌는 멈춰 있고 답답하니까 갑자기 뭔가 한번 툭 건드려 본 거잖아요. 맞죠? 네, 네. 네, 그런 투자하시면 안 돼요. 기다리면 계속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원래 이전이라면 좋은 결과 나왔는데 내가 원래 가던 밸런스가 맞지 않고 안 좋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 안 좋을 때 내가 뭔가를 확 바꿔버리면 내가 그럴 능력이 안 되는데 바꿔버리면 돌아가질 않아요. 원래대로 돌아왔었을 때 내 과거에 있던 것들이 다 같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다 무너져 있죠. 바꿔버렸으니까. 두산도 그런 경우에 이슈가 들어왔던 부분들이 이미 앞서 8월 달부터 해서 이슈가 돼서 이제 뭐 상장한다, 뭐 IPO에 대한 부분들,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다 올라가고 이제 팔고 떨어지는데 사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남이 파는 네. 걸 받아준 거예요. 밑에서. 나는 막 높게 안 샀어요 라고 생각하는데 떨어진 거 샀어요 라고 하는데 남이 파는 걸 받아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기술적 반등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한 12만 8천 원대 정도에서 한 12만 5천 원, 8천 원, 12만 5천 원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기술적으로밖에 제가 어느 예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그죠? 여기 이미 내용은 다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기술적인 반등밖에 체크할 수 없다라고 보고 12만 5천 원에서 13만 4천 원 사이 그러니까 매수가 사이에서 저는 정리하시고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 한번 수익 내보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면 저는 정리하시고 또 다시 차분하게 다음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한 12만 5천 원대 부근 정도 위쪽까지는 들어올 것 같으니까 거기서부터 저는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전략적으로 매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대응하세요. 그 아시겠죠? 시점에 이제 추석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네? 추석. 추석이요? 명절요. 예, 명절 지나야 되나? 제가 진짜 참 그거 다 맞춰드리고 싶어요. 마음은요. 그런 마음이 굴뚝 같은데 저도 그렇게까지 능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도 사람이거든요. 신의 영역을 자꾸 맞추시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예측은 하잖아요. 제가 12만 5천 원까지 온다라고 했는데 내일 또 올라올 수 있는 거고 뭐 실제 월요일날 다음 주 추석 전에 3일 전에 갑자기 두산이 급등이 나오고 딱 올라올 수 있고 기술적 반등 언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올라올지 모른다. 다만 지금 현재 내려왔던 11만 3천 원짜리가 매수세가 그러니까
사서 끌어올리기 시작했던 구간에서 반등이 잘 나온다라는 게 제 통계거든요. 그게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놓치지 말고 나는 내가 잘못된 투자를 했다는 생각이 인지가 확실히 든다라고 하시면 정리하시고 다시 전략을 짜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반등씩 꼭 매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행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코스모 정도? 화학. 코스모학이요. 네, 네, 매수가 비중은요? 48,000원에 20%. 48,000원에 20%요. 네, 자꾸 내려가죠, 그죠? 네.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오른 건 아세요? 많이 올랐더라고요. 왜? 사고 난 뒤에 네. 아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차트 지금 화면 보고 계세요? 네네. 차트를 공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면 오히려 더 머리만 복잡해져요. 근데 이게 최근에 어떤 이 폐배터리 2차 전지 뭐 좋아? 이렇게 얘기했는 게 앞에서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올랐었구나. 이건 좀 네. 보고 사야죠. 그죠? 지금 네. 보면 엄청 9만 원대까지 갔다가 이제 절반까지 떨어졌으니까 많이 떨어졌는데 그 절반 와서도 한 번 기술적 반등이라는 거 2번 이렇게 주고 세 번째 밑에 바닥 세 번 찍으니까 밑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기술적으로는. 네네. 네. 네. 그럼 많이 올랐던 초입으로 본다면 저는 코스모와 실적으로 저는 한 3만 원대 정도 진입하면요. 저도 사고 싶어요. 회사 내용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천천히 모아가면 진짜 좋은 회사예요. 좋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폐배터리나 애들이 하고 있는 수산화 리튬 쪽 관련된 부분이나 코스모학이 앞으로 보여줄 퍼포먼스는 굉장히 좋은 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내가 앞서 조금 섣부르게 매수 관점이 들어가고 나니까 좀 갇혀버렸죠, 그죠? 시간의 네. 딜레이가 길어지는 네. 데서. 이거 네네. 이제 갈 거냐 말 거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정해놔야 안 힘들어요, 그죠? 제가 지금 얘기할 수 그래, 있는 부분은 3만 원대까지도 네. 내려올 수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하네. 근데 나중에 올라갈 그래서 거예요. 네, 고민이 되는 종목이 있잖아요, 기업이. 그래서 이게 유정을 하는데 이걸 네. 받아야 되는지 어찌해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손절을 해버릴까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손절하지 마세요. 손절하지 말까요? 네, 손절 안 해도 돼요. 이거 올라와요, 다시 이 기업은. 제가 좀 확신에 찬 얘기를 드리지만 저도 코스모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봐왔었거든요. 근데 네. 저는 이 시세로 끝난 게 아니라고 봐요. 이건 저의 객관적인 분석에서 나온 얘기인데 분석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짧게만 얘기 네. 드린다면 코스모학은 분명히 자본적인 수급적인 부분도 이미 너무 많은 큰 수급을 가지고 있는데 얘기 드렸잖아요. 3만 원 오면은 저는 3만 원대 진입하게 되면 3만 원 초반대 정도 되겠죠. 거기선 저도 사고 싶다고요.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거기서는 더 추가 매수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추가 매수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다만 제발 한목에 사지 마세요. 한목에 20% 있으니까 네. 한 40%에서 확 낮춰보야지가 아니라 내 매수가를 최대한 3만 5천 원, 3만 4천 원, 3천 원대로 낮출 수 있게 조금씩 사면서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사세요. 오히려 3만 원보다 더 싸게 살려고 마음을 먹고 계셔야 길게 이 기업하고 동행하면서 내가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네네. 그리고 유정은 받아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가격만 되는 보고요. 건가요? 유증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결정적으로 한 3만 4천 원대 같으면 어느 정도. 아니면 그냥 그 신주인수권이라는 나한테 권리가 있잖아요. 그죠? 권리. 네, 네. 그 권리만 파시고 네. 그 현금 가지고 주식을 사버리세요. 나중에 떨어지면은. 그걸 권리를 파는 걸 증권사에 전화하면 얘기를 해주거든요. 연락도 오고. 이해되세요? 그 유상증자는 저보다 증권사에 전화하면 다 알려줍니다. 이 권리는 어떻게 팔 수 있냐? 파는 방법 알려달라고 전화해 보시고요. 그 팔고 난 뒤에 그 현금으로 차라리 그냥 사셔도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럼 정보사에 전화를 하면 되겠네요. 네네. 증권 전화해서 유상증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줄 겁니다. 아시겠죠? 본인 사용하는 증권사에 전화하셔야 되니까 그쪽에 전화 네. 한번 꼭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네. 유상증자에 대해서 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홀딩 의견 감사합니다.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입니다. 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네 DNT 네, 28,100원에 28,100원에 30%입니다. 28,100원에 10%요. 네, 예.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거 제가 한 2달 정도를 지켜봤는데요. 네. 관심 종목으로 지금 하반기 장비 수주 기대감도 있고 해서 이렇게 조금 비중을 실어서 네. 진입했습니다.
기술적 반등성에서 끝내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추세적으로 계속 가기에는 조금 높다라는 것보다는 조금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이 싼 가격에 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좀 가대납폭이라서 과대 낙폭이라고요? 네. 그러면은 앞에 있던 7월 달은 과매수였고 그 고점에서 과매도가 나왔다라는 거는 단기적으로 이제 고점 대비 조금 많이 내렸다라는 정도의 어떤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게 봐야 하나요? 네, 그렇죠. 과매도라는 부분 자체는 주가가 어떤 방향성이 추세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상황에서 과열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빠르게 떨어지는 단기 과매도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 그냥 조정성 흐름에서 그냥 매도가 짙게 조금 쏟아진 느낌이다. 근데 그 구간이요. 있었던 매수대 라인 25,000원을 깨게 되면은 좀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형태는 어느 정도 그런 얘기하셨던 부분들의 내용과 그리고 권리락이 있는데 제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이 기업 자체는 향후에 좋아질 수 있는 기대감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기대감이 들어가 있지만 현재 재무구조상에서는 그 기대감을 만들어내는데 과정이 굉장히 좀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슈적인 측면에서 올라왔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반영된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올라오는 단기 공략에서 한 32,000원대 수익 실현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끌고 가는 전략은 좀 더 낮은 가격대 사이클을 보세요. 한 21,000원대나 이런 가격대에서 한번 이 기업이 바뀌는 뭐 부채도 조금 줄어든다는 걸 확인하시고 부채가 많거든요. 이 기업이. 네. 빚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빚이 많은데 금리가 계속 위에 유지하고 있는 건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하시고 시간의 딜레이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럼 하고 있는 사업하고 이 부채나 그 현금성 자산이 들어올 수 있는 이익 구조나 이런 걸 좀 살피시면서 긴 호흡을 보시고요. 현재는 단기적으로 시세가 있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의 흐름을 만들었거든요. 32,000원대에서 저는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돼가세요. 자, 상담은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고요. 강연의 일정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회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온라인에서 찾아뵙고요. 온라인 오후 3시 30분입니다. 온라인에서 찾아뵙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른 멘토님들도 이제 지방 그리고 서울권에서 강연회가 있는데요. 오프라인 강연회 가시면은 온라인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듣지 못하는 많은 내용들하고 시장에 대해서 많이 얘기 드리니까요. 많이 가셔가지고 좀 내용도 들어보세요. 무료로 진행되는 부분들이니까 부담 없이 가셔가지고 좀 내용도 듣고 좀 재밌는 시간, 그리고 멘토님 직접 만나서 궁금한 것도 좀 물어보시고 하시면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망설이시는 분들 한번 가셔가지고 좋은 내용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저하고 만나실 분들은 오늘 오후 3시에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이라고 유튜브 채널을 검색하시면은 제가 라이브로 진행하면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궁금한 점, 소통 다 들어드리는 시간이니까 오셔가지고 궁금한 거 다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상담 이어갈 텐데요. 유튜브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인데 테라젠 이텍스네요. 자, 테라젠 이텍스가 최근에 이슈가 된 게 난임 쪽 이슈였었나요? 난임 쪽이 이쪽 아니었나? 최근에 이쪽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 4,500원대. 자, 제로 소멸성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특별한 어떤 관련된 부분에서 정부에서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이번 솔직히 아무것도 나타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산에 대해서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실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 결국은 좀 다음 대선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딜레이되고 정책적인 부분들이 딜레이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술적인 부분에서 회복성을 보일 수 있으니까요. 4,500원대라면 단기 공략성으로 좀 보시면 되고 저는 결국 또
다음에 만약에 5,000원대 이상 온다면 좀 더 갈 것 같다는 생각인데 그건 이슈가 와야 가겠죠. 그래서 조금 단기적으로 좀 짧은 수익이라면 한 4,700원대 정도에서 대응을 해주시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유 관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보유 가능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공략성 올라서 팔고 내려오면 또 다시 또 한번 이 기업의 내용적인 부분들, 이슈, 테마성으로 연결되는 부분들까지 한번 고려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4,700원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YMC네요. 자, YMC 같은 경우가 밑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6,650원이라고 하는데, 자, 뭐 최근에 이슈가 됐던 부분도 있었는데 얘는 뭐 크게 똑바르게 가지는 않네요. 어제도 이제 테마성 재료가 조금 붙을 수 있는 부분들이었는데요. 뭐 관련 쪽이죠. 중국에서 수출 제한이 두고 있는 뭐 그 반도체 소재 쪽에 관련된 원자재 쪽에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큰 폭의 변동성은 없지만 이거는 좀 홀딩하고 있으면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왔었을 때 조금 더 유지해보는 쪽이 어떨까 싶네요. 앞에 있던 이런 수급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더 올라가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회복세까지는 보여주는 부분을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까지는 시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손절하지 마시고요. 홀딩하시고 가격대가 다만 이제 저항성의 느낌성이 조금 갖춰져 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 6,800원대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추가적인 시세까지도 볼 수 있으니까 분할 매도성으로 6,700원, 800원대부터 분할 대응으로 조금 해 나가셔서 비중만 좀 줄이시고 조금 더 지켜보는 이게 이슈가 제가 이 제로적인 측면의 이슈는 분명히 더 유지가 될 거라고 보는데 일정적인 측면은 좀 나올 수는 있다고 보는데 어떤 시점과 타점이 나올지는 솔직히 예측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에 따라 좀 내려가는 분위기가 생기더라도 얼마든지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호흡을 조금 내려가는데 조금 흔들리지 마시고 좀 잡고 계셔가지고 6,700원, 800원 이쪽 올라올 때 분할 매도성으로 좀 더 나오는 시세까지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일단 6,700~800원까지는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오AL이네요. 얘는 뭐 철도에다가 뭐 이것저것 다 엮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약간 세력주 같은 느낌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시세적인 부분들이 좀 나타나면 대응을 빨리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700원대라고 하면은 이번에 올라올 때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것도 좋겠죠. 줄여주시면서 대응을 좀 해주시고 철도 쪽도 뭐 테마성 이슈 어제도 그렇고 뭐 단계적으로 계속 깔려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에도 결국 철도라는 부분이 들어갈 거고 수도 이전 그 동남아 쪽이든 중동이든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뚜렷하게 어떤 이슈를 가져오는 부분들은 조금 미세한 부분들이 있고요. 대오AL 자체적으로 어떤 흐름성을 만들면서 끌어올리는 형태가 나타날 거고 한 2,800원 라인대에서 비중만 좀 축소해 놓고 관찰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얘기 드리고요. 저는 2,800원 정도까지는 시세가 무난하게 한번 나와줄 거다. 한번 갑자기 급등성 나와주면 그때부터는 잘 체크하시고 매도를 해야 되겠죠.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시세 기다려주는 쪽으로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시 전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을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한농화성이요. 한농화성이요? 예.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1,166원에요. 한 20% 정도 돼요. 20%요? 네. 네. 한 번도 오르는 적이 없고 그냥 계속 내리막길만 걸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얘기 드려요, 어머니? 아우, 네. 네, 이슈가 나왔을 때 내가 남들보다 이슈를 빠르게 알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그 이슈가 나왔을 때 초기 때 봤느냐 아니면 그 이슈가 한참 지나고 난 뒤에 봤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어머니. 내용은 네, 좋다라는 제가 얘기를 너무 듣고 왔는데 네. 어머니는 한참 뒤에 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올라가는 거 지켜보고 있다가 아이고 좋네, 좋다 했다가 이제 조금 내려왔으니까 한번 사볼까 이런 거죠, 그죠? 예. 그런 거예요. 전고체 쪽에 관련된 부분 이슈나 이런 게 급등을 만들어 왔었는데 어머님 네. 그러니까 늦은 타이밍에서 보는 거 기간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한 60일, 그러니까 한 3개월, 4개월 정도 고가에서 계속 맴돌고 있으면 거기서 또 올라가지 않으면 내려오거든요. 그게 병곡이라고 해요,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런 위치에서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한농화성 같은 경우도 이슈로 가는 거예요. 얘도 재무적인 부분들이 뭐 살아나겠죠. 얘는 재무적인 부분이 깔려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살아나는데
지금 이때쯤에 관심을 오히려 더 가지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어머니. 그냥 가지고 가야 돼요? 없애야 돼요? 일단은 가지고 가시는 게 낫죠. 반등을 기다려야죠.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오니까 지금 팔면 너무 손실이 크잖아요. 마이너스 크세요? 35%가 돼요. 그러니까 크잖아요. 감당하실 수 예. 있으세요? 아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것만 쳐다보면. 그러니까 뭐 짜증 나서 이제 뭐 팔까 말까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누가 또 예. 좋은 얘기 해버리면 더 사도 될까요? 갑자기 한 40% 50% 막 늘렸다가 또 고민하고 계시게 되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너무 많으니까는 물타기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그러면 기다려야죠, 그죠? 반등 얼마, 기다리세요. 어디까지 기다려요 이거요? 네, 참 어디까지 기다려야 되냐라고 하니까 어려운데 이거는 뭐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정답이 아니고요, 네. 어머니. 정답이 네, 아니고 네.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에 어떤 내가 대응을 이런 식에 맞춰 놓겠다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 네. 계획으로 본다면 저는 17,000원 정도까지는 올 것 같고요. 조금 더 높다면 18,000원 정도까지는 17,000원까지 와요. 18,000원 정도까지는 온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18,000원 오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는 준비를 하세요. 18,000원 오면 비중을 줄이세요. 아시겠죠? 거기까지만 오도 감사하겠어요. 그렇어요. 그러면 기다리셔가지고 올라오면은 파세요. 얘는 충분히 기술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부분 다른 그래요? 기업에서 만들어 줄 거니까요. 올라오면은 비중 꼭 축소하시면서 대응을 꼭 해주시길 그럼 바랍니다. 만약에 거기 올라오면 물타기 해가지고 좀 맞춰도 돼요? 왜 18,000원 올라오는데 물타기를 한다라는 얘기? 지금 여기서 물타기를 해서 낮춰놓겠다는 얘기인 거죠? 21,000원이니까 좀 내려오면 또 올라갈까 하고서. 어머님, 네. 주식 잠시 멈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또 습관을 좀 바꾸셔야 돼요. 어머님이 그래요? 자꾸 지금 누구에게 제 귀에 팔랑귀예요. 그냥 자꾸 제 얘기가 하는 얘기에 귀가 그냥 계속 아 그래? 하면서 뭔가 내가 그러면 이걸로 수익을 다시 만들어 볼까? 지금 당장 팔아버릴까라고 고민하시다가 갑자기 마음을 확 바꾸시고 계신 거예요. 18,000원 온다라고 네. 하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계획 바꾸지 마시고요. 올라오면 비중 줄이시고 매도할 수 있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세요. 아시겠죠? 예, 감사해요.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수고 반갑습니다. 많으십니다. 예. 네, 김도입니다. 자,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예, 신테카바이오 18,000원에 30%요. 만 얼마요? 18,000원에 30%요. 30%요. 예, 최근에 사셨나요? 예, 예. 주식 사자마자 이렇게 네.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얘는 변동성이 원래 세잖아요. 바이오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바이오고 최근에 바이오가 조금 최근 한 보름 전까지만 해도 좋았어요. 그렇죠? 계속 예. 좋았습니다. 예. 흐름이 좋았고요. 그렇게 올라왔는데 그 내용이 다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그걸 알고 계시는데 산 거예요. 이제 더 할 것 같다는 생각에. 예, 그렇잖아요. 그죠? 그랬어요. 근데 보면은 제가 이제 자꾸 차트 얘기하는 게 이렇게 크게 네. 보면은 저 뒤에 먼 큰 산이 있어서 저 위에까지 아우 여기 이제 올라갈 길이 이제 뭐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밑에서 올라온 거 보면 8,000원에서 일단 2배 이상은 분명히 갔거든요. 그죠? 그리고 예, 그 올라가는 맞아요. 흐름성에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 흔드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예. 내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올랐는데 사니까 내려오는 거죠. 그죠? 오를 때 사니까. 그러니까 내려오면 사든가 했을 때는 더 내려가더라도 반등 줄 때 내가 탈출할 수 있는 어떤 아니었나 보다라고 하면서 빠져나올 기회를 주는데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사버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딱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사신 거거든요. 잠깐 그 위에서 약간 변동성이 있을 때. 이거는 솔직히 저는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걸 그렇게 긍정적으로 안 봅니다.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 뭐 예. 재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기대감이잖아요. 그냥 오로지. 근데 그런 기대감이 이미 솟아올라 버렸으면 안 보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차라리 안 올라가 있는 같은 기대감이라면 안 오르는 HLB 쪽에서 관심을 더 가지는 게 낫다 이거죠. 이미 올라버린 거 말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한 번쯤은 더 올릴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것도 역시 더 올라가는 걸 기대하는 그러면은 것보다는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매수가까지 온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네요. 18,000원 정도면. 저도 모르겠어요. 18,000원 정도는.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 드려야죠. 그죠? 제가 안 오는데 온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올 수 있다고 가능성을 보는 가격은 앞서 있었던 이 중요한 의미의 어떤 매도세가 강력하게 시그널을 줬던 때가 똑같은 비슷한 가격대예요. 지금 최근에 하고. 예. 근데 그런 가격대 어떤 저항성을 줄 수 있는 제 기술적인 부분을 봤었을 때 빠지는 쪽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커버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최근에 네. 15,000원 또 무너졌고, 그러니까 16,400원 정도 이런 자리를 다시 올라가면 저항받고 다시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 16,400원대에서 위쪽으로 진입하는 구간에서 비중을 좀 축소하시면서 30% 가지고 오랫동안 끌려다니는 것보다는 다시 전략을 예.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 주면은 그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네네, 저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렇게 할 것 16,400원 같습니다. 정도 되면 네, 저라면 그렇게 할 것 어느 정도 같으니까. 비중을 좀 줄이고 그렇죠. 많이 줄여놓으셔야 돼요. 많이 줄여놓고 많이 죽여놨다가 손해보는 거는 더 혹시나 오를 수 있는 부분에서 커버하시면 되고요. 제가 손절을 17,100원에 하려다가 이게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지 하고 안 한 거는 의미가 했었거든요.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정해놨으면 지키세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지키는 게 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등 예, 주면은 고맙습니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솔트렸어요. 솔트룩스요? 네. 네, 매수가 비중은요? 47,700원에 10%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네. 47,000원이요. 47,700원요. 네. 어떻게 사신 거예요, 어머니? 사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TV 보고 샀어요. TV 보고요. TV 그러면 앞으로 네. 보지 마세요. 네, 보지 제가 그렇게 말아요. 뛰어난 사람은 아닌데요. 저만 좀 바라봐 보세요, 차라리. 저는 이런 데 네. 의견 아예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TV에서 보면은 이슈가 있는 걸 자꾸 얘기를 해요. 인공지능이다, 뭐다 좋다, 앞으로 인구 산업이 좋다. 그와 관련된 기업이 솔트룩스라는 기업이 있고 뭐가 있고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네네. 그래 그런 기업이 있어 했는데 봤는데 주가가 갑자기 내가 보는데 올라가. 그럼 사버린다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꾸 그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계속 이런 장세가 안 좋을 때 계속 올라가는 이 고점 종목에서 자꾸 물리게 되는 거예요. 다음 이제 사이클 오면 얘는 떨어지고 대형주들이 막 올라가요. 어머님들이 가지고 있던 내가 정리해버린 종목들이 이제 막 다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어머님들이 이런 대로 자꾸 종목에 투자를 옮겨가니까 대형주는 네. 천천히 밑에 있으니까 그래 저거보다는 막 위에 가고 있는 거 저런 거 막 해야지 하는데 그 위에서 파는 사람들의 물량들 어머님들이 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그들은 거기다 팔고 어디로 가냐면 저 밑에 있는 대형주 사러 간다고요. 네. 그렇죠? 그 기다리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게 맞습니다.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솔트룩스 같은 경우도 그냥 기대감으로 막연하게 그냥 올라온 거예요. 내려가면 나중에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저는 이거는 매수가까지 돌아온다고 얘기를 못 드리겠어요, 어머니.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손절하는 게 더 낫겠죠. 10%잖아요, 그렇죠? 네네. 10%라서 저는 어머니 이거는 뭐 내용적인 기대감들은 뉴스로는 자꾸 혹하게 만들고 저도 그래 인공지능 살아있지 뭐 살아있지 그래 다 좋아 하는데 솔직히 대응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어머님이 과감한 선택으로 정리하시고 10%니까 내 자산 다른 거 있잖아요. 거기에 오히려 보탬이 되는 투자를 하신 삼성전자 조금 부족하면 내려오면 더 사거나 이런 전략을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히 이런 종목은 정리 의견 드릴게요, 어머니. 아시겠죠? 네. 네, 제가 감사합니다. 좀 냉정하지만 정리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하나솔루션 38,700원에 17%요. 4만 얼마요? 38,700원에 10%요? 17%. 17%. 점점 안 좋아지는데. 이게 계속 내려갈까요? 네, 조금 이게- 가겠죠. 이게 우리가 이제 향후에 지금 원전 쪽이 이슈가 계속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죠? 네. 재생에너지도 중요한데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수소가 좀 멀 수는 있어요. 멀 수는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 단점이라는 과 장점에 대한 부분들이 있겠죠. 원전은 이제 뭐 위험성 뭐 이런 것도 솔직히 위험한 부분들도 모르겠고요. 근데 이 태양광하고 풍력에 대한 부분들, 에너지 자원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약간 이 단점이 많잖아요. 날씨라든지 기후변화. 근데 이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들 변수들이 워낙 많고 그래서 이제 약간 유럽 쪽에서 등을 돌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뭐 해외에서 조금씩 등을 돌린다. 기존에 얘기했던 것들이 진행 단계에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태양광을 거의 소외시켜버리고 있고 해외에서도 약간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 거라는 게 제 이제 약간 최근에 제가 보는 약간 그 기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원전 쪽이나 수소 쪽으로 원전을 통해서 수소 만들어서 수소 발전소 통해서 다시 수소를 다시 전기로 만들고 그러니까 전기를 다시 수소로 했다가 다시 수소 전기로 만드는 수소 연료에 대한 관점으로 전환하는 관점의 시스템이 오히려 뒤에 조금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풍력이나 태양광 쪽은 앞으로 업황이 조금 계속 이전에 어떤 이슈, 큰 이슈로 가져왔던 만큼 이상으로 가기에는 좀 힘들다. 그러면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기대감이 조금 낮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솔루션이 그런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근데 다행히도 네. 매수가 그래 높진 않잖아요. 그래서 회복성은 좀 오래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회복성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올라오면은 네. 이 종목보다 그러니까 이 기업의 어떤 투자성을 계속 이어가는 것보다는 섹터를 좀 네. 바꾸는 게 좋겠다. 차라리 회복할 수 있는 제가 반도체를 너무 밀고 있어서 반도체 얘기는 그렇지만 네네. 뭐 좋아질 거니까 얘기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라리 네네. 오히려 밑에 있는 반도체 쪽으로 전환시키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어느 정도 뭐 정확하게 모이지만 한 번 좀 올라온다라면 저는 최근에 좀 방향을 꺾었던 저항성이 있는 한 35,000원대 정도까지는 반등은 있을 것 같아요. 큰 손실은 35,000원 이요?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서 좀 줄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장세가 좋아지면 더 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안 돌아오면 팔고 이때까지 둔 거였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돌아오면은 어떤 네. 식으든 현금화해서 좀 교체를 하자라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예, 유한야행 71,100원에 100%예요. 71,100원이요? 예, 100%요. 예. 어떤 확신을 가지고 계신 거죠? 뭐 폐암 그거 비소세포. 2차. 비소세포 폐암 쪽 네. 관련된 부분? 예. 좋아요. 좋은데 그런 게 이제 만들면서 수급 좋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거든요. 올라왔어요. 그죠? 최근에도 네. 번쩍 올라갔다가 올라갔는데 그냥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뭐 예. 시장 조정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바이오가 어느 정도 흐름을 만들었다라고 앞서서 제가 상담에도 얘기 드렸는데 유한양행이 그냥 단순하게 보면 신고가 영역이에요. 신고가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 위로 올라갔던 흔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거기서 어떤 가격대, 78,000원 이 가격대 위쪽으로는 올라가는 흐름성보다는 이제 내려오는 쪽에서도 거래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파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예, 예. 네. 근데 그 가격이 71,000원대 쪽에서도 파는 데서 내려가는 쪽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00%의 비중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유효했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수익을 실현하는 게 맞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요. 저는 이 100% 비중을 이 자리에서 갖고 있을 만한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되세요? 기대성은 좋아요. 예. 비소세포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 나온 것보다도 앞서 계속 뉴스 이슈가 있었는데 이슈가 계속 있었어요. 유한양행 쪽에서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반영돼서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바이오 사이클을 주도하면서 유한양이 좀 주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100%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내가 최근에 잠깐 봤던 이 5%, 6%의 수익을 잃더라도 줄이세요. 네, 절반 이상 줄이고 비중을 저는 여기서 더 가져가는 거는 30%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비중 100%에서 30% 축소 의견 드리고요. 오히려 가격이 내려오게 되면은 저기 6만 원, 6만 5천 원 아래쪽까지 조금 열어두시고 거기서 좀 추가적인 대응을 할 대응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조금 더 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유한양행은 뭐 실적으로 아직까지도 이 뭐 고가가 어디다라는 부분에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대응은 해 가셔도 되지만 지금 이 자리는 반드시 비중을 확실하게 다 줄여주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중 축소 의견 지금 자리에서 바로 진행하셔가지고 남는 게 30% 아래쪽일 수 있을 정도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잘 대응하시길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뭐 오늘 보니까요. 어머님들이 고가 종목을 굉장히 많이 최근 사셔가지고 고가에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눈에 보이는 게 굉장히 적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대형주 쪽에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많이 흔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대형 주도주가 아닌 테마, 개별 이슈에서 자꾸 TV에서 얘기를 많이 하니까 거기에 이제 자꾸 시선이 쏠리게 되고 내가 평생 보지 못했던 종목들이 자꾸 나한테 포트폴리오에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있는데요. 조금만 차분해지시고
그러니까 차라리 보지 않고 기다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대형주 쪽에 대한 대형주 장세가 올 겁니다. 대형주 쪽의 위주로 오히려 내려올 때 조금씩 더 담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과 궁금한 것들 오늘 오후에 3시 반에 풀어드릴 테니까요.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 유튜브 채널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